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조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군으로 기억되는 이름, 바로 세종대왕이시죠. 우리는 그분을 성군이라 칭하며 수많은 업적을 기리지만 과연 그의 통치 여정이 마냥 순탄한 대로를 걸었을까요? 그가 꿈꾸었던 백성을 위한 나라는 대체 어떤 모습이었으며 그 원대한 꿈을 이루기 위해 그는 얼마나 처절하게 고뇌하고 투쟁하셨을까요? 오늘 우리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세종대왕의 인간적인 고뇌와 그 불굴의 의지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단순히 업적을 나열하는 것을 넘어 한 인간으로서 그가 겪어야 했던 수많은 갈등과 희생,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백성에게 진정으로 다가가고자 했던 그의 꿈의 본질을 파헤쳐보면서 진정한 리더십의 의미를 함께 발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때는 1418년 22살의 젊은 이도가 왕위에 오르던 시기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태종은 강력한 왕권을 확립했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피를 흘려야 했고, 즉위 당시 조선은 아직 뿌리 깊은 불안정 속에서 허덕이고 있었죠. 밖으로는 여진족과 외구의 침입이 끊이지 않았고, 안으로는 기득권 세력의 암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심각했던 것은 이 모든 혼란의 최전선에서 고통받던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궁궐의 높은 담장 밖, 백성들의 삶은 그야말로 피폐했습니다. 잦은 가뭄과 홍수는 농토를 황폐하게 만들었고, 그나마 거둔 곡식마저도 탐관오리의 수탈에 시달려야 했죠. 굶주림은 일상이 되었고, 역병은 마을을 휩쓸며 수많은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부모를 잃은 아이들은 길거리를 헤매고, 병든 노인들은 쓸쓸히 죽음을 기다리는 모습이 어디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었습니다. 젊은 왕, 이도는 이 모든 현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밤늦도록 책을 읽고 신하들과 격렬하게 논의하며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을지 끊임없이 해답을 찾아 고뇌했습니다. 그의 눈에 비친 세상은 자신이 꿈꾸던 이상적인 나라와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그는 경연장에서 유학 경전을 탐독하며 왕이란 백성의 아버지와 같은 존재라는 가르침을 깊이 새겼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백성들이 굶주림과 질병에 시달리고 심지어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제대로 호소할 길조차 찾지 못하는 암울한 시대였죠. 바로 이 지점에서 젊은 세종의 가슴 속에 백성을 위한 나라라는 원대한 꿈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넘어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어루만지고 그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군주의 도리라고 믿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상을 현실로 만드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젊은 왕의 눈에 비친 백성의 고통은 너무나도 선명했지만 그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그의 첫걸음은 거대한 현실의 벽에 부딪히게 될 터였습니다. 백성을 위한 그의 뜨거운 마음은 과연 그를 어떤 길로 이끌게 될까요? 그리고 그 길 위에서 그는 또 어떤 시련과 저항에 맞서 싸워야 했을까요? 그의 위대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젊은 왕의 가슴 속에서 피어난 백성을 향한 뜨거운 마음은 이제 거대한 현실의 벽 앞에서 그 첫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왕위에 오른 세종대왕은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죠. 그는 먼저 백성의 삶을 옥죄는 불합리한 제도들을 하나하나 고쳐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세금 제도를 손보고 억울한 백성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신문고를 확대하는 등 그의 통치 초기부터 백성을 위한 따뜻한 손길은 곳곳에 닿았으니까요. 하지만 이러한 개혁의 움직임은 오랜 세월 굳건히 자리 잡았던 기득권 세력, 즉 사대부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왕의 파격적인 행보가 자신들의 권위와 질서를 흔드는 위험한 시도로 비쳤던 것이죠. 특히 세종대왕의 가장 위대한 꿈이자 백성을 향한 사랑의 결정체라 할 수 있는 훈민정음, 창제는 당시 사대부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저항에 직면하게 됩니다. 백성들이 어렵고 복잡한 한자 때문에 자신의 뜻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모습을 보며 왕께서는 깊은 고뇌에 잠기셨습니다. 글자를 몰라 법의 심판대 앞에서 제대로 변론조차 할 수 없던 백성들, 가족에게 편지 한 통 쓸 수 없어 애태우던 서민들의 절규는 젊은 왕의 가슴을 저미게 했죠. 왕께서는 생각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백성들이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세상의 이치를 깨달아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을까? 그 답은 바로 누구나 쉽게 배우고 쓸 수 있는 새로운 글자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글자를 만든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실로 파격적이고 감히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중국의 한자를 빌려 쓰고 있었던 조선 사회에서 우리만의 글자를 만든다는 것은 곧 오랑캐의 글자라며 비난받을 소지가 다분했으니까요. 대다수의 사대부들은 조선의 문명은 중국의 것을 따르는 것이 마땅하며 우리만의 글자를 만드는 것은 미개한 짓이라며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그들에게 한자는 단순한 글자를 넘어 자신들의 지위와 권위를 상징하는 도구였죠. 한자를 독점함으로써 지식과 정보를 통제하고 백성 이에 군림할 수 있었던 그들의 기득권이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했던 겁니다. 이러한 거대한 저항 속에서도 세종대왕의 의지는 결코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신들과의 치열한 논쟁, 소위 경연이라는 자리에서 밤낮 없이 자신의 뜻을 설득하고 때로는 단호하게 그들의 반대를 물리쳤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훈민정음 창제를 두고 벌어진 논쟁은 실로 격렬하여 조정 전체가 찬반으로 나뉘어 들썩일 정도였다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께서는 뜻을 굽히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는 소수의 학자들과 함께 비밀리에 연구에 몰두하며 백성을 위한 새로운 글자, 즉 훈민정음 창제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촛불 하나에 의지한 채 밤늦도록 글자 하나하나를 다듬고 또 다듬는 학자들의 모습은 그들의 노력이 얼마나 절박했는지 짐작하게 합니다. 세종대왕은 백성들이 겪는 고통의 근본 원인이 소통의 부재에 있다고 보셨습니다. 글자를 모르면 세상의 이치를 알 수 없고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할 길 또한 막막해지기 때문이죠. 그는 이 암울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모든 반대와 위험을 무릅쓰고 오직 백성만을 위한 길을 택하셨습니다. 쉬운 글자를 통해 백성들이 스스로 지식을 얻고 법을 이해하며 자유롭게 소통하는 세상을 꿈꾸셨던 겁니다. 이처럼 백성을 향한 그의 뜨거운 사랑은 거대한 저항이라는 현실의 벽 앞에서 더욱 단단하고 빛나는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의 위대한 실험은 이제 막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었으니 과연 이 혁신적인 시도가 어떤 결실을 맺게 될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어떤 난관을 헤쳐나가야 했을지 궁금해지지 않으십니까? 백성들을 향한 뜨거운 염원은 현실의 거대한 장벽 앞에서 더욱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위대한 실험의 길은 결코 평탄치 않았죠. 한글 창제는 단순한 문자 발명을 넘어 당시 지배계층의 기득권을 흔드는 혁명적인 시도였기에 수많은 학자와 관료들의 맹렬한 반대에 부딪혀야 했습니다. 글자를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경계가 무너진다면 자신들의 권위와 특권이 위협받을 것이라 여겼던 겁니다. 세종대왕께서는 이러한 격렬한 저항에 맞서 홀로 고뇌하며 깊은 밤 촛불 아래에서 백성을 위한 새 글자 연구에 매진하셨습니다. 때로는 지병으로 몸져 눕는 고통 속에서도 그분의 붓은 멈추는 법이 없었습니다. 병마에 시달리는 위중한 상황에서도 어둠 속 촛불의 의지에 새 글자의 획 하나하나를 다듬고 또 다듬으셨죠. 글자를 모르는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하소연조차 할 수 없는 현실을 보며 글자를 모르는 백성은 죄인과 다름없다고 절규하셨던 그 마음은 단순히 문자를 만드는 것을 넘어 백성에게 인간다운 삶의 존엄을 선물하고자 하는 간절한 염원이었습니다. 백성을 향한 그의 헌신과 희생은 자신의 안위보다 백성의 고통에 공감하고 그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싸우는 진정한 리더십의 표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밤을 새워가며 마침내 완성된 한글, 훈민정음이 반포되던 날, 조선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글자를 읽고 쓸 수 있게 된 백성들의 얼굴에는 기쁨과 희망이 가득했죠. 그들은 이제 스스로 법을 읽어 억울함을 풀고 자신의 의견을 글로 남겨 세상에 알릴 수 있게 되었으니 진정한 소통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훈민정음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백성 개개인의 삶에 자유와 지식을 선물하며 그들의 잠재력을 일깨우는 강력한 도구가 되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세종대왕의 꿈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훈민정음을 통해 백성과의 소통을 넘어 그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더 나은 미래를 열어주고자 하셨죠. 농업이 국가의 근간이었던 당시
정확한 강우량을 측정하는 치구기와 백성들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준 해시계 같은 과학기구들이 백성의 생활 깊숙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발명품들은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니었습니다. 농민들은 치구기를 통해 파종 시기를 예측하고 풍년을 기원했으며 해시계로 하루의 일과를 계획하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었으니 이 모든 과학적 진보는 오직 백성의 삶을 이롭게 하려는 세종대왕의 깊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죠. 법률 체계 또한 백성의 입장에서 재정비되었습니다. 억울한 이가 없도록 공정한 재판을 강조하고 양반과 상민을 아우르는 모두에게 적용되는 법의 기준을 세우고자 노력하셨습니다. 또한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백성을 지키기 위한 국방력 강화에도 게을리하지 않으셨죠. 이처럼 세종대왕의 통치 아래에서 조선은 단순히 글자만 깨우치는 나라를 넘어 과학, 법률, 국방 등 모든 분야에서 백성을 위한 정책들이 꽃을 피우며 놀라운 발전을 이루어냈습니다. 그의 꿈은 이상에만 머무르지 않고 백성들의 실제 삶을 변화시키는 현실적인 힘이 되어주었던 겁니다. 안정된 사회 속에서 백성들은 평화롭게 농사를 짓고 학문을 배우며 비로소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종대왕의 깊은 통찰과 헌신 덕분에 백성들은 비로소 삶의 희망을 찾고 더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었던 것이죠. 단순히 글자를 가르치는 것을 넘어 그는 백성들의 일상생활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온 힘을 쏟으셨습니다. 예를 들어 농업이 국가의 근본이었던 당시 농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기상 정보였을 텐데요. 세종대왕은 바로 이 점에 주목하여 세계 최초의 강우량 측정기인 치구기를 발명하게 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의 양을 정확히 재어 농사에 필요한 물의 양을 가늠하게 했으니 그야말로 과학이 백성의 삶에 직접 스며든 놀라운 혁신이 아닐 수 없죠. 또한 낮의 길이를 재어 시간을 알려주는 해시계, 즉 앙부일구와 같은 발명품들은 백성들의 생활 패턴을 규칙적으로 만들고 농사일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이런 과학적인 도구들이 보급되면서 백성들은 더 이상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에 무력하게 당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연의 이치를 이해하고 대비하며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죠. 이러한 발전은 단순히 기술적인 성과를 넘어 백성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겁니다. 세종대왕의 이러한 노력은 조선 사회 전반에 걸쳐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안정된 국방력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백성을 보호했고, 백성을 위한 법률은 사회 질서를 바로잡아 평화로운 공동체를 만들었죠. 이처럼 과학과 국방, 법률 등 모든 분야에서 백성의 삶을 이롭게 하려는 그의 꿈은 단순한 이상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백성들의 실제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그들에게 자율성과 존엄성을 부여하는 강력한 현실적인 힘으로 작용했던 겁니다. 그의 통치 아래에서 조선은 진정으로 백성이 주인이 되는 나라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위대한 업적 뒤에는 세종대왕의 처절한 고뇌와 희생이 숨어 있었습니다. 특히 훈민정음 반포를 앞두고는 병마와 싸우면서도 글자를 모르는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수많은 반대 세력에 맞서야 했습니다. 그의 몸은 점점 쇠약해져 갔지만 백성들에게 글자를 가르쳐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하겠다는 일념은 결코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글자를 모르는 백성은 죄인과 다름없다고 절규하며 글자를 통해 모든 백성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지식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리기를 간절히 염원하셨죠. 이는 단순히 문자를 만드는 것을 넘어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존엄성을 부여하고 그들의 삶에 빛을 비추려는 위대한 리더의 숭고한 정신이었습니다. 자신의 안위나 편안함보다는 오직 백성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고 그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싸웠던 헌신과 희생, 그것이 바로 세종대왕이 보여준 진정한 리더십의 본질이었던 겁니다. 그의 꿈은 한 시대를 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위대한 유산이 되어 우리에게 진정한 소통과 약자에 대한 배려, 그리고 미래를 위한 과감한 혁신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